안녕하세요. 낙가JTV의 아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 책임하에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채널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좀 개설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로 해서의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패닉 상태에 좀 빠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패닉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지는 하지 않고 좀 공포에 좀 움츠려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3월 24일 날 그때부터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빅스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포에서 벗어나서 돈을 벌으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환율 대세 상승 후 대세 하락으로 시장은 대세 상승한다라는 또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악재 속에 싹이 튼다. 돈 벌기 가장 좋은 때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공포가 오고 나서의 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레버리하고 인버스하고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버스를 투자해야 할지 레버리 투자할지 확신이 안 쓰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급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말씀드렸고, 유가에 대한,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거에 대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곡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곡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방송에서는 이 곡물 시장 동향에 의해서 곡물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곡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구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는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곡물 파동에 대한 주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 개인적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금융 쪽에 좀 계통에 좀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한 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좀 생각이 좀 잡혔을 때 그거를 제 혼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아신 분들이 스위스 은행에 계십니다. 그것도 임원으로 계시는데 아시아인 중에는 한 명인데 그분에서도 건물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한 명이 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지인을 통해서 월가에 한국인인데요. 월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국내에 또 큰손이라는 사람들 또 고수라는 사람들을 또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같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12월에는 제 혼자만의 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머리에 두뇌가 한 명의 두뇌보다는 여러 명의 두뇌가 생각했을 때가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또 최근에 이 곡물 수출 이야기가 금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곡물 시장에 대한 동향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코로나로 인해서의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일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산량이 아무래도 감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곡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서 이 첫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 썸네일이죠. 보시면은 최근 재고량과 그 다음에 소비량, 그 다음에 생산량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좀 확인이 좀 되겠는데, 재고량이 갑자기 좀 급감을 하게 되고, 현재 보시면은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동일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앞서면은 괜찮은데, 이 소비량과 생산량 비교했을 때도 지금 거의 동일하게 지금 갇혀 있다. 생산량이 좀 많아야,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야 어때요? 가격이 쌌겠죠.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야지만 가격이 내려가는데, 지금 공급과 수요 품에서 동일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산량이 만에 하나 코로나로 해서 감소가 되고 수출 금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곡물 가격 상승이 필연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 트럼프 정부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으로 해서 1차 합의가 됐잖아요. 이게 또 중국에서 사주게 되면은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파동이 나와가지고 상승했을 때 어떤 일이 좀 벌어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소매, 옥수수, 대두죠. 콩, 옥수수. 현재 쌀 가격은 많이 지금 올랐어요. 이따가 선물 차트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 세계 3위의 쌀 생산 국가인데 수출 금지가 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사재기 열풍이 강풍이 불면서 자국 내 스스로의 생산량을 식량을 지키겠다라는 게 지금 각 국가들의 행태가 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소맥이라든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생산자 물가 중에서 전분이라든가 대두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가공식품이죠. 부침가루라든가 초코파이, 스낵 과자, 국수, 라면, 빵, 식빵, 물엿, 식용유, 두부, 간장 등 우리가 진짜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다 영향이 다 된다라는 거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어때요? 생산자 물가가 영향을 주면서 배합 사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이제 국내 밀가루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이 가격들이 이제 되면은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을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죠. 자, 보시면 소맥이 이쪽으로 전분 대두 영향 미치고 또 이 내려가고, 또 이쪽으로 하면 배합 사료에서 이쪽으로 내려주고, 여기에서는 또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영향이 미칩니다. 자, 외식 서비스 속에서 어때? 짜장면이라든가 짬뽕, 칼국수, 라면, 외식, 피자, 스파게티, 튀김닭 등 어떤가요? 우리가 그야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이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코로나는요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면 되는데요, 이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기초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 싸움이 납니다. 전쟁터예요. 그만큼 이 곡물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시장이 폭락을 해도 곡물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원 없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어디에서 무료 카톡방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이것도 제가 우리 무료 카톡방에다가 이것도 사진도 다 올려드렸고요.
자, 이 화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서 한번 좀 보여드렸던 좀 자료가 좀 되겠는데요. 자, 농업관측본부에서의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어요. 2, 4분기에 대한. 자, 뭐 전분기 대비 보합세 뭐 지속을 좀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4분기인데 가격 상승 요인을 보면은 뭐 빵이라든가 파스타 소비 증가, 뭐 주요 곡물 수출국 수출 지연 우려, 뭐 세계 하락은 뭐 세계 경기 침체, 뭐 저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뭐 경기는 뭐 좋지가 않으니까 뭐 저유가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가격 하락 요인과 많이 맞물립니다. 근데 동시 곡물 시장 동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지금 이 식품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멀리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가게 되면 위험 회피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곡물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식품 물가 지수 0.3% 상승, 뭐 그다음에 배합 사유 같은 0.2%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상승 뭐 유가에 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밀재고량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보시면 콩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2, 4분기에 식품 및 배합사료 물가 상승 전망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걸 일렬로 좀 만들어 놨고 이걸 이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이 그림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제 배합사료 쪽에서의 약간의 좀 차이가 나죠. 좀 화면을 좀 키워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식품 가격 쪽에서 밀가루, 국수, 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배합사료 쪽에서 양호, 양돈, 양계, 이게 닭 사료든가 돼지 사료, 소 사료 만든 회사들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닭고기 가격, 돼지고기 가격, 소고기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겠으니까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한두 개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조금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이제 차트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계 선물 시장 쪽에서 나오는 가격들의 좀 동향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옥수수 가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옥수수 가격이 빠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에 의해서 소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이걸 좀 월봉으로 좀 봤을 때 우리가 2012년 이후에 가격이 2014년도까지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리,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양에서 봤을 때 어때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이쪽이 조금 소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위험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즉 주식시장이라든가 유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지난 3월 24일부터 해서 시장은 간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시장은 위험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유가 계속해서 바닥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 자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이건 이제 밀 가격이 좀 되겠는데 자, 밀 가격 같은 경우도 2008년에 이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침체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일봉이라든가 얼봉,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얼봉이고요. 그다음에 주봉 아까 봤고 일봉. 자, 일봉도 지금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올라갔다 살짝 눌림을 좀 주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근데 이 밀 가격에 주가에 움직이는 이 상황 그림이 좀 이상하게 저기는 괜찮았는데
자, 보시면은 미국의 지수하고 그림이 이제 저점 찍은 날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두 개를 한번 놓고 보면 각도랑 좀 차이가 나는데 이만큼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또 이것도 똑같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주는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게 그래서 밀가격 쪽에서의 그 그림 패턴이 다우지수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은 좀 덜하는데 이 S&P 500 다우존스 이게 대형 업체들이잖아요. 지수잖아. 지금 이게 좀 미일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게 먼저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고 그 대신에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먼저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좀 상황이 됐어요. 보시면은 비슷하게 먼저 찍고 올라가고 또 빨리 또 빠지고 각도도 많이 빠졌죠. 이게 여기에서 올라가는 문하고 이게 올라가는 거하고는 봤을 때는 지금 상태는 이게 좀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찍고도 좀 빠르게 좀 떨어지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 지수라든가 이 지수 비슷한 시점에 고점을 찍고 빠졌지만 비슷하게 근데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지수보다도 또 밀 가격이 조금 더 상승 속도가 어때요? 빠르고 높다라는 거예요. 시장보다. 시장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더 그래서 이 시장을 이 곡물 가격이 또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지금 올라가고 여기서도 빠질 때 한 번 반등 나오고 쭉 빠졌고 여기서도 한 번 반등 나오고 짧게 반등 쭉 빠졌듯이 이렇게 빠졌듯이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미국의 다우라든가 S&P 500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걸 끌어올리는 이 봤을 때는 이 밀 가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밀 가격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대두도 마찬가지예요. 대두 가격도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어때요? 이 지수 상승하는 가격과 그다음에 대두 가격이 상승하는 거의 좀 비슷하게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두도 지금 밀과 동시에 지금 지수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도 좀 많이 좀 작용할 것 같아. 특히 밀 쪽이 더더욱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봉을 봤을 때 작년 5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여기에서 쌀 가격이 더욱더 강하게 어때요? 올라간다. 피치를 올리게 된다 하면은 정말 쌀 가격 올라가면 폭동 일어납니다. 폭동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커피 가격도 지금 조금 보시면은 자 얼봉을 보면은 2011년 이후에 장기 상승을 하고 좀 바닥을 잘 다졌다. 그래서 월봉도 눌림을 좀 주고 올라가려고 하고 주봉도 좀 눌림 주고 다시 양봉 크게 나오고 나서 또 꼬리 달리면서 약간의 시세 차이 나고 또 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좀 봤을 때는 이 밀 가격 그 다음에 대두 가격 요 두 개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밀 가격과 대두 가격, 옥수수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은데 밀 가격과 대두 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밀과 대두 관련된 종목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옥수수는 조금 덜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곡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들 이제 HTS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HTS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테마 종목 분석이 있어요.
대부분 조금씩 약간씩 그 테마가 내용이 뭐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HTS를 좀 여러 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은 서로 빠진 것들도 보완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투자증권이네. 한국투자증권의 테마 이야기 되겠는데 그러게 되면은 우리 그 스낵 같은 것도 좀 올라갈 거죠. 과자들 이런 식품 이런 것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주에서 보시면 아세아텍, 오상자이엘, 뭐 송보화학, 경농, 아세아텍 같은 경우 보시면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좀 돼 있고 오상자이엘도 지금 포장재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고 자, 경농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한참 많이 올라갔죠. 농약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라는 거. 뭐 아시아 종묘, 그야말로 종묘 만들고도 KCPD는 가축 가금용 배합사를 만든다. 어때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봤죠. 사료값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도. 그다음에 쭉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한일 사료 같은 경우도 사료가 좀 되겠고 카프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료 생산업체가 좀 되겠다. 조비도 마찬가지, 남해학도 마찬가지고. 자 이비화 같은 경우는 사료, 이지바이 같은 경우는 사료 만드는 좀 회사가 좀 되겠고. 아까 만약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닭고기도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가겠죠. 아까 배합사료, 뭐 닭고기 사료, 닭사료, 그 다음에 돼지 사료, 소 사료 올라가니까 이런 회사들도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라면도 올라가요. 오뚜기, 농심, 삼양심, 밀가루 아까 봤잖아요. 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밀가루 가격도 어때요? 상승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라면 가격도 밀로 만들잖아요. 그건 올라가니까 봐야겠죠. 당연히 안 볼 수는 없겠잖아. 스낵 과자들 만든 회사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쭉 테마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제분 밀가루 만든 애들이 한탑, 사조, 동아원, 대한제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맥을 수입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소맥제분, 사조, 동아원 이것도 똑같이 밀가루 회사가 좀 되기 때문에 배합사료 재료및 판매사 제분 배합사료도 만들고 이거 밀가루도 만들고요. 같이 한탑 제분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조금 많이 보고 있어요. 한탑을 조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눌림을 좀 봤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탑을 조금 좋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뜨겠네요. 자, 이게 이번에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면서 같이 폭락했다가 올라왔죠. 그 전까지만 잘 버텼어요. 근데 이게 빠르게 지금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개미호를 제대로 지금 잘 만들었어요. 시장이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얘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시장이 빠지면서 이때 이게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저가에 정말 매수를 하면 정말 좋은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아깝죠. 저 자리에서 우리가 잡았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되고 뭐또 올라올 때도 음봉보다 양봉이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미홀을 좀 잘 만들었다. 이렇게 블랙홀 이게 시장에 의해서 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사나웠으면 하는 좀 바람이었는데 일단은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제가 애정이 가는 그런 종목이 이 한탑이 좀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분석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들. 제가 분명히 사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당신이 이거 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저 무지 곤란해집니다. 방송하기 힘들어집니다. 저는 사라는 말씀 안 하고 매수하라는 말씀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애착이 가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쭉 또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마들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골라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저기고 한국투자증권일 거고, 자, 이거는 우리가 키움증권. 여러분들께서 이제 키움증권을 좀 많이 좀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봐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6개 이것도 좀 보시면 되겠어요. 하림이라든가 마니커, 동호팜, 투테이블. 동호팜 옛날 그냥 동호팜 훨씬 나았는데 이게 동호팜 투테이블 이름만 좀 길게 만들어가지고. 자, 이도 라면 나오죠? 오뚜기, 농심, 삼양식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키움증권에서 좀 밖에 배합사로 나오네요. 선진, KC피드, 고려산업, CJ제당, 밤스토리, 대한제당, 이지바이, 밤스포, 우성사료, 한일사료. 우리가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반 누구지? 반 총장, 이름이 생각나시네. 반 총장 관련주로서 이제 대북 테마로서 그죠. 들어가서 이제 100몇 프로 먹고 나왔던 건데, 자, 이거 여기는 제과 스냅도 나오네요. 거기 한국투자증권은 안 나왔었어요. 제과 스냅은. 자, 오리온 홀딩스, 롱심, 롯데지주, 크라운 혜태홀딩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증권사마다 이 테마 종목들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그 구조 그것만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하게 그 HTS를 좀 가동하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서로 이렇게 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몇 개씩 종목들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신한증권이에요. 신한증권의 그 테마 분석이 좀 되겠는데, 자, 이거는 이제 농업 쪽 제가 만들어 놨어요.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 자, 보시면 여기 종묘, 비료, 농약 등 친환경 방제 기업군으로서의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시 부각이 되는 섹터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한 요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 경작지 감소, 곡물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원료의 수요 증가 등이 있음. 곡물 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나왔죠. 이제 신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키움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이 좀 안 되어 있는데, 뭐 남해화학, KG 케미칼, 뭐 조비 쭉 있죠. 동양물산, 뭐 대동공업, 포메탈, 동방아그로, 뭐 KPX 생명과학, 뭐 대동기업, 뭐 대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신한 증권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 증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또 6개 나옵니다. 자, 마니커, 동호팜 투테이블, 뭐 하림,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체리브로, 뭐 포드나무, 마니커, FNG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쭉 내려보면은 여기는 제과 스낵은 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올지는 뭐 봐야겠지만은 아까 넣어 봤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사료 뭐 이런 것들은 농협하고 남북 경협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지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곡물 가격하고도 상승이 되고 이쪽하고도 연관이 좀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른 음식료 업종 이쪽에서도 이제 들어가는 애들이 뭐 오뚜기라든가, 그 다음에 CJ 제외대당, 그 다음에 이게 음식료 업종 나오네. 대한제품, 뭐 대상, 농심, 대한제당, 그 다음에 뭐 술 만든 것들이 뭐 밀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뭐 저기다 만든 막걸리 만든 애들, 복순당이라든가, 삼양사, 설탕, 밀가루 안 되니까 들어가겠고, 야, 우유는 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건 사조 동항원 이것도 좀 들어가겠고, 동서에 밀가루 안 들어가죠. 넘어가고 봤을 때 SPC 삼립 삼립 그룹이죠. 당연히 밀가루 들어가기 육가공품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사양식품도 영향을 받죠. 라면 아까 만드는 회사들이 당연히 받고, 한타 밀가루 만든 제분업체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조응도 조응은 아니네. 빵 크림이네요. 이스트나 크림이니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겠네요. 그 다음에 푸드에 이것은 음료 쪽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좀 안 받을 것 같고, 서울식품 이것들도 이건 영향을 좀 받겠네요.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성홀딩스 간장 된장 대두 가격 올라가면은 당연히 영향을 좀 받겠죠. 자, 한국 맥널티는 커피 사업을 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피 가격이 원료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한국 맥널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웨테제가 또 들어가겠네요. 식품이 제가 스낵 올라가니까. 정다운 같은 경우는 가공 닭 오리고기 때문에 좀 보시면 돼요. 샘표 식품도 간장을 만드니까 대두 가격 올라가면 영향을 받겠죠. 쭉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건 다 이 방송에서 이게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봐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최근 의왕 같은 경우도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여기 사료 쪽에 쭉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따로 이렇게 사료 쪽에가 현대사료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나오고, 수산 쪽도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올라가가지고 곡물 가격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확 올라가지고 닭고기 가격이 뭐 돼지고기 뭐 엄청 올라가면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수산주 쪽이 또 이익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제 보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좀 미비하게 쓰는데, 또 시장에서 뭐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뭐 소고기 올라갔다. 그러니까는 뭐 수산주 쪽으로 이제 어때요? 대체적으로 더 싸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 수산주 쪽 관련된 종목들 나중에는 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께서 같이 봐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쭉 한번 더 내려볼게요. 이거는 신한거라는 말씀 드려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신한테 이제 이걸로 끝이네요. 자, 이랬듯이 이제 증권사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다 달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다 보여드리는 거,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그 다음에 신한거 좀 보여드렸고, 또 저도 이제 삼성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대우도 있고, 자, NH 트나증권도 있고, 다양하게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증권사마다 이 테마를 분석해 놓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분석을 하셔서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께서 잘 조금 저장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까 한탑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조금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조 동화원도 좀 괜찮아요. 이제 가격이 조금 싸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근데 회사가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동전주라 조금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돈을 못 번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되는데 매출액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싸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봐주시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우리가 이제 과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과하게 여러분들께서 동전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좀 되겠지. 무조건 막 갔다가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무조건 사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뭐라고 제가 사라는 게 아니다고, 사시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 KCPD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KCPD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조금 그럴 수 있으신데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란 말씀입니다. 이거는 또 남북 경협자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자, 남해화학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료 회사죠. 남해화학이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전부 다 시장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 들어가게 되면은 또 시장이 눌림을 주게 되면 어때요? 손실 구간으로 바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란 말씀 좀 드립니다. 무턱대고 그냥 지금 뭐 그냥 당장 막 매수하지 마시고 요령껏, 그러니까 좀 테크닉이 좀 있으셔야겠죠. 막 하면 안 되시겠죠.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봐도 이들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야. 자, 우성사료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또 정치 테마주로서 많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했을 때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정치인 테마주들 많이 엮이잖아요. 안철수에서 신경미 때문에 문재인으로 갔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좀 보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탑이라든가 KCP드, 그 다음에 사조 동황원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성사료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비료 쪽은 남해화학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묘는 지금 아시아 종묘가 좀 있고 뭐 경농도 좀 있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 종묘를 조금 더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농도 괜찮아요. 둘 다 괜찮다. 근데 조금 봤을 때는 가격대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좀 아시아 종묘를 좀 말씀드렸고, 뭐 두 개 다 괜찮으니까 뭐 두 개 나눠서 뭐 생각해 보실 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입니다. 관련주들이 많아요. 관련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본인 나름대로 분석을 좀 잘 하셔가지고 어때요?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당장 지금 뭐 매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 나름대로 또 제 의견을 듣고 분석을 좀 하셔서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거지. 그냥 막 무턱대고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이 좀 듣고 도움이 되셨거나 좀 마음에 좀 닿으셨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곡물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PC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 쭉 내리시면 제 이력이 있고 연락처, 뭐 문자라든가 톡으로 좀 주시면은 특별반 문의에 대한 연락처 좀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무료 공개 카카오톡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작년 12월 말부터 곡물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이거 클릭하시면 되세요. 곡물 시장 동향 막 제목만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시면은 어떤가요? 이게 쭉 내려오니까 내려오셔서 전화번호 특별반 VIP 아니에요. 문의하실 분들은 문자나 톡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면은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링크 연결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현재 좀 마음이 많이 어때요? 움직이실 거예요. 갈팡질팡 하실 텐데 조금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